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한수진은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33세 그녀는 남편 이민수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온 날이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 김명숙이 차를 내려놓으며 쳐다봤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이 묻어났다. 하지만 명숙의 반응은 차가웠다. 임신? 지금? 네, 어머님. 8주 됐어요. 명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민수야, 너 제정신이야? 옆에 앉아있던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돈도 백도 없는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너희 둘이 뭘 믿고 애를 키우려고? 민수는 월급쟁이고 넌 직장도 그만뒀잖아.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임신한 몸으로? 말이 돼? 명숙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 정말 이 여자랑 평생 살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남편을 보며 기다렸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해요. 민수야. 수진이 외쳤다. 민수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 형편이 좋지 않잖아. 애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는 낳지 마. 아니면 내 친정에서 키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너 같은 며느리 책임질 여유 없어. 수지는 일어서며 가방을 집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뿌리쳤다. 손 떼요. 이제 끝이에요. 수지는 시댁을 나와 택시를 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집에 갈게요.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언제든 와. 수지는 친정으로 향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시댁에 숨겨왔다.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을 아버지 한기석이 맞이했다. 70세의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다. 무슨 일이니?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수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한기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임신했는데 돈 없다고 쫓아냈어요. 한기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민수의 회사가 어딘지 알아봐. 그리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곳인지 확인해. 다음 날 아침 명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주거래처인 대기업에서 계약을 전면 해지한다는 통보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명숙의 남편은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다. 명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앉아 있었다. 그때 민수가 급히 들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뭔데? 회사 거래처가 다 끊겼대요. 아버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명숙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니? 모르겠어요. 갑자기 대기업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대요.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하지만 수지는 평범한 집안 딸이었다. 그런 힘이 있을 리 없었다.
며칠 후 명숙은 우연히 계약 해지 통보서를 봤다. 거기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기석 회장. 명숙은 그 이름을 보고 멈췄다. 한기석. 수진의 성이 한씨였다. 설마. 명숙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기석 회장의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외동딸 한수진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럴 수가. 명숙은 주저앉았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재벌 회장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 회장이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김명숙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수진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다. 한기석 회장 외동딸 하버드 경영학 석사. 명숙의 손이 떨렸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며느리를 돈 없다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뭐라고요?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한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명숙은 남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한기석 회장. 아세요? 물론이지. 우리 주거래처 대표야. 왜? 그분이 우리 며느리 아버지예요. 남편은 얼어붙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 수진이가? 네. 제가 몰랐어요. 당신이 수진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남편이 소리쳤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회사가 망했는데. 명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다. 명숙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아들 민수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민수야. 수진이를 왜 그렇게 대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 집안? 이제 집안도 없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명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울었다. 일주일 후 명숙은 결심했다. 수진을 찾아가 사과해야 한다고. 그녀는 수진의 친정 주소를 알아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명숙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저택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렇게 큰 집에 사는 며느리를 자신은 가난하다고 내쫓았다. 어떻게 하지? 명숙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때 저택 문이 열리고 한기석이 차를 타고 나왔다. 명숙과 눈이 마주쳤다. 차가 멈췄다. 한기석이 창문을 내렸다. 누구십니까?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한기석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아, 그러시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한기석은 그녀를 잠시 보다가 말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이요? 명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기석이 차갑게 말했다.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만든 거군요. 명숙은 무릎이 꺾였다. 한기석은 차에서 내려 명숙 앞에 섰다. 사과하고 싶으시면 병원으로 가세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VIP 병동에 도착하자 수진의 병실을 찾았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어머님. 수진아. 명숙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지는 명숙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나. 명숙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울었다. 수지는 한참을 그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절 쫓아낸 건 저도 이해해요. 뭐? 명숙은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돈 없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우셨겠죠. 수진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돈이 아니라.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명숙을 일으켰다. 제가 시험을 하나 드릴게요. 시험? 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되 제가 누군지 잊고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할 수 있으세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할게. 최선을 다할게.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머님은 다시 저를 며느리로 맞이해 주세요. 수지는 손을 내밀었다. 명숙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명숙은 매일 병원을 찾아 수진을 돌봤다. 진심으로. 김명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수진을 위해 죽을 끓였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임신했잖아. 잘 먹어야 해. 명숙은 정성껏 죽을 떠서 며느리에게 먹였다. 수지는 명숙의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명숙은 미소 지었다. 예전의 차가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의 상태가 좋아졌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보호자분이 잘 돌보시나 봐요. 네, 시어머니가 매일 와주세요. 수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명숙을 시험하고 싶었다. 진짜로 변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명숙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 제 신분. 민수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명숙은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다. 왜? 민수 오빠가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고마워요, 어머님. 다음 날 민수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수진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오빠. 어머니 말씀만 들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수진아,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민수는 절박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오빠가 변할 수 있어요? 변할게. 뭐든 할게. 그럼 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뭐?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수진이 설명했다. 제가 돈이 없어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래도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아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요. 일주일 후 수지는 퇴원했다. 명숙은 자신의 작은 집으로 며느리를 모셨다. 예전에 큰 집은 이미 팔렸다. 여기가 좀 좁지? 아니에요. 따뜻해요. 수지는 주위를 둘러봤다.
초라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명숙은 수진을 위해 방을 정리해뒀다. 여기서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명숙은 부엌으로 갔다. 수진은 방에 앉아 창밖을 봤다. 민수가 들어와 옆에 앉았다. 수진아, 행복해? 응. 이상하게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 응.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그날 밤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다. 수진아, 많이 먹어. 네, 어머님. 명숙은 며느리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렸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진심으로 며느리를 챙겼다. 식사 후 명숙이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넌 임신했잖아. 쉬어.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나 진짜 변했지? 네, 어머님.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너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웠어.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수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아파요. 수진아. 민수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다. 명숙도 황급히 달려왔다. 병원 가야 해.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진찰한 후 말했다. 조산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해야 해요. 수진은 병실에 입원했다. 명숙은 밤새 며느리 곁을 지켰다.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제발, 우리 며느리 무사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수진이 깨어났다. 명숙이 조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님. 명숙이 깨어났다. 수진아, 괜찮아? 네. 어머님 덕분에요.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명숙은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수진아, 나 이제 진짜로 너를 딸처럼 생각해. 저도요,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다. 시험은 이미 끝났다. 명숙은 진심으로 변했고 수진도 그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한기석 회장이 병원을 찾아왔다. 명숙은 그를 보고 긴장했다. 하지만 한기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사돈 고생 많으시네요. 회장님,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석은 명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명숙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죄송합니다. 따님을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과거는 잊어요. 한기석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됐다. 석 달이 흘렀다. 한수진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명숙은 매일 며느리를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어머님. 아기도 잘 움직여요. 명숙은 며느리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수지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명숙은 석 달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진을 돌봤다. 새벽에 일어나 영양식을 만들고 밤에는 발 마사지를 해줬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밤 수진이 진통을 느꼈다. 어머님, 아파요. 수진아. 명숙은 급히 민수를 깨웠다. 민수야. 수진이가 진통이야. 세 사람은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한 후 말했다. 지금 출산하셔야 합니다.
분만실로 가시죠. 수지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명숙은 문 밖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우리 며느리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2시간이 지났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곧 의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말요? 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명숙과 민수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잠시 후 수진이 회복실로 옮겨졌다. 명숙은 며느리 곁으로 달려갔다. 수진아, 고생했어. 어머님. 수진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다. 엄마, 아기 안아보세요. 수진은 아기를 안았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다. 명숙도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기석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비서들이 따라왔다. 수진아, 고생했다. 아빠. 한기석은 딸에게 다가가 손자를 봤다. 우리 외손주구나. 잘생겼네. 명숙은 한기석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위엄이 넘쳤다. 병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돈 어른, 안녕하십니까? 한기석이 명숙에게 인사했다. 명숙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위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석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덕분에 딸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기석이 계속 말했다. 저희 집안이 딸을 내보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돈께서 잘 돌봐주셨네요. 회장님, 제가 예전에. 과거는 잊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기석은 따뜻하게 웃었다. 명숙은 그제야 안심하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 회사 거래 다시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오늘부터 정상화할 거야. 민수가 놀라 장인을 쳐다봤다. 회장님. 정말요? 그럼. 우리 사위 아버지 회사 아닌가? 당연히 도와야지. 한기석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사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한기석은 손자를 한 번 더 보고 병실을 나갔다. 그럼 쉬게. 나중에 다시 올게. 한기석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명숙은 며느리 곁에 앉아 말했다. 수진아,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님도 대단하세요. 나는 뭐가? 진심으로 변하셨잖아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용서 못했을 거예요. 수진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명숙은 며느리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민수도 아내와 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어머니도. 무슨 소리니? 우리 가족인데. 명숙은 아들과 며느리를 함께 안았다. 아기도 그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퇴원했다. 한기석은 며느리네 가족을 위해 새 집을 마련해줬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다.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손주 키우는데 좁으면 안 되지. 한기석은 웃으며 손자를 안았다. 명숙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사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한기석은 명숙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뭡니까? 손주 돌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명숙은 봉투를 열어봤다. 수표가 들어있었다. 거액이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받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수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새 집에서 함께 식사했다. 한기석, 명숙 부부, 민수와 수진, 그리고 아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명숙은 가족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그럼요, 어머님.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한기석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 아기가 울었다. 명숙이 손자를 안아 달랬다. 우리 손주 배고프지? 할미가 우유 줄게. 명숙은 정성껏 손자를 돌봤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두 여인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다 치유됐다. 이제 남은 건 사랑과 용서뿐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 집의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진짜 가족의 행복이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